일단은 기자님 우선 얘기하고 계시면은 저희 이제 3승 3패 했잖아요. 네. 어떻게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우리가 아주 사실 진짜 그 짜내기였죠 그때 스케줄 네. 해가지고 참 그때 좋았어요 분위기 여러모로 참 제가 보면서 그날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 봤어 저는. 그날? 네, 왜냐면 그 이전까지의 데이터로 봤을 때 그런 흐름으로 가면 보통 한화가 여태까지는 졌었지. 승리하는 경우가 맞아요. 많지 않았기 예. 때문에 쉽지 않겠다. 그래서 연장 가면 이거는 무조건 진다. 약간 이런 마인드였는데 정말 소름 돋게도 감독님도 비슷한 생각으로 야구를 안 보셨다 그러면서 좀 보셨나? 그날 이건 안 된다 싶어가지고 그날 이제 승부수를 걸었는데 야 그날 또 문현빈 선수가 올해 득점권에서 좀 많이 안 좋았던 장면이 있었어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스퀴즈를 하면서 좋게 갔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또 주말로 넘어와서 그 흐름을 탔으면 훨씬 더 좋게 갈 수 있었는데 사실 4승 2패를 하면 훨씬 좋았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이 조금 아쉬웠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얘기한 김에 이렇게 스무스하게 좀 넘어가 보죠. 김경문호를 이제 2주 동안 보셨는데 기자님이 만나기 전에 김경문 감독님의 야구를 좀 보셨기도 했었고 옛날에 여태까지. 뭐 하셨을 때 뭐 그리고 그런 생각 어떤 야구를 하시겠다 조금 생각한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근데 막상 오셔서 달라진 부분도 있었죠. 일단 감독님이 그 전에 NC에서의 모습과 좀 많이 진짜 근데 제가 그날 기자회견도 갔었고 과연 이분이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여러모로 많았는데 그쵸. 지금은 뭐 여론이 뭐 어느 정도 형성됐지만 사실 감독 소식이 약간 스물스물 나올 때 여론은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걸 좀 불식시킨 게 더그아웃에서 어떤 그런 활발한 움직임? 왜냐면 되게 정경배 코치도 그렇고 박승민 코치도 그렇고 코치진이 일단 전부 다 이 포진을 하고 있어. 맞아. 감독 옆에 쩌라락 해가지고. 근데 그거는 벌써 이 오다가 내려가는 걸 벌써 잘 듣겠다는 어떤 그런 스탠바이거든요. 그리고 계속 어린 선수들한테 계속 스킨십하고 얘기하고 맞아요. 잘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김경문 감독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물론 제가 말하는 게 절대적으로 그 스타일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이렇게 뭐 이렇게 하자라고 디테일하게 이 끝 문장까지 다 말해서 지시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약간 그냥 이렇게 뭐 내가 큰 글자를 이렇게 딱 치면 코칭 스텝이 이렇게 알아서 듣고 그 다음에 선수단에 전파하고 이런 거였는데 지금 말 그대로 좀 보스 같은 느낌이었네. 김명문 감독님은 지금 거의 그 밑바닥에 있는 선수들까지 거의 유망주까지 다 챙겨서 하는 모습이거든요. 직접? 왜냐면 직접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나성범 선수랑 제가 이제 얘기했어요. 나성범 선수 사실 김경문 감독을 제일 잘 아는 선수. 뭐 그런 얘기 하면 깜짝 놀라지. 나성범 선수는 진짜. 왜냐면 신인 때부터 같이 했던 감독이니까 그런 걸 하는 거. 그 다음에 빅볼 스몰볼에 있어서는 그쵸 그것도 약간 얘기가 나왔어요. 좀 결과론일 수 있지만 저는 빅볼은 당연히 안 할 거라 봤어요. 한화와 좀 안 맞는다? 그쵸 그런 결의 팀은 아니니까. 김경문 감독님이 처음에 할 때야 당연히 그 두산에 어느 정도 이제 세팅이 들어가면서 김경문 감독의 색깔이 본격적으로 나온 건 저는 7년 8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느 정도 그래도 김현수를 비롯해서 그 좋은 전력이 있으니까 빅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고 하나는 아직까지는 조금 카드가 빅볼 카드를 대놓고 하긴 약하니까 짜내기를 어느 정도 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 조금 예상 가능한 범주 안에서 가는 것 같다. 그 말씀을 좀 하시긴 한 것 같아요. 나중에 좀 이렇게 전력이 구성이 되면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야구를 하지만 지금은 팀의 사정에 맞는 야구를 하실 것 같다. 감독님도 지금 감독님 머릿속에 얘가 주전이야 라는 개념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라인업이 사실 매일 바뀌긴 해요. 그런 주전이 어느 정도 잡히면 그때는 하겠죠. 빅볼을 하려고 하면.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로 보인다. 러브 오빠가 강동호 코치가 현빈이한테 작전 얘기하고 성공 엄청 좋아하던데 혹시 그 작전 코치 생각이었어요? 뭐 추천은 정확하게는 제가 시발점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님. 어쨌든 강동훈 코치가 상당한 의견을 넣었긴 했겠죠. 왜냐하면 강동훈 코치는 물론 강동훈 코치도 시즌 중에 합류했지만 감독님보다는 일찍 타자들을 많이 봤으니까. 그쵸. 이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했을 때 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은 얘기는 많이 감독님한테 했겠죠. 감독님도 강동훈 코치 정도 돼야 그래도 좀 이게 메시지가 들어가지. 그치. 근데 라인업이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계속 변하고 있죠. 그쵸. 아직까지도 선수들 좀 파악하고 계신 단계일까요? 생각보다 어느 정도 좀 됐을까요? 뭐 근데 우리가 아는 선 정도로 된 것 같아요. 우리도 대충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 하나 이글스 라인업 짜려면 짤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아리까리한 부분에 있어서는 살짝 그런 게 있지만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감독님도 몇 경기 못 하셨어요. 지금 오고 나서 그렇게 많은 경기 한 건 아니거든요. 그 전력을 어느 정도 외야나 특히 이런 파츠에 있어서는 조금 더 좀 지켜봐야겠다. 그러니까 뭐 유르겔 선수도 내리고 김강민 선수나 이런 선수도 올려서 보고 하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게 좌우놀이 라인업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대타도 좌우놀이 상관없이 대타를 내시거든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추측만 하고 있거든요, 팬들이. 안에서 어떤 정확한 판단이 현장의 판단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자완 카드가 일단 약한 건 조금 파악을 하신 것 같아 제가 볼 때. 무조건적으로 좌우를 맞춰서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그 이론은 확실하게 성립이 안 되신 것 같고 일단 우한이 좋은 빠른 볼 투수들이 좀 있으니까 거기를 좀 맞춰서 내자라는 생각이신 것 같고 뭐 대타에 있어서는 뭐 냉정하게 뭐 대타 전력이 그러니까 뭔가 확실한 그러면은 카드다. 그거를 저희 생각에는 좌투수한테 약한 황영문 선수를 내는 거는 좌투수에 대한 공을 어차피 쳐야 되니까 이겨내라.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우리는 낸 게 아니냐. 라고 하고 이제 실제로 황영문 선수가 그날 좀 쳤죠. 네, 잘하고 네, 안타도 네, 만들어내고 네. 그래서 그런 거였는데 딱히 그런 거는 아닌가 그렇게까지는 보네요.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럼 제가 이거는 볼 때. 팬들이 더 크게 생각한 건가? 크게 생각한 건가? 좋은 해석이긴 한데 아 그래? 아니 좌투수 상대로 황영무 선수 기록을 안 보셨나? 이상하다. 근데 아 이겨내라는 게 아니고. 한번 물어봐야겠는데? 오. 왜냐면 그럴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어... 감독님 보시기엔 그때는 최근에는 황영목이 제일 괜찮으니까 투수 상대로 뭐 한다 하더라도 감독님은 근데 좌투수 상대로 좌타자 내는 경우가 두산 NC 시절에도 좀 제법 있었어요. 요거를 나중에 물어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야구를 좀 보셨잖아요. 2주 동안 김경문 감독님의 생각과 달랐던 부분 아까 얘기했고 그러면 잘하고 있는 부분 그래도 아 하나가 김경문 감독님이 오시면서 이런 점은 변했다. 옛날이랑 달라진 점. 투수 교체는 확실히 좀 빨라진 것 같다. 선발이든 뭐 불펜 카드든 그걸 뭐 성공 실패 여부를 떠나서 조금 박자가 빠르게 가는 건 맞는 것 같아. 선발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그것도 그렇고 그 베테랑들에 대한 컨트롤도 훨씬 더 조금 더 많이 좋아진 것 같고. 컨트롤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뭐 베테랑들이 이제는 뭐 어떻게 감히 뭐 할 수 없는 연차의 감독님이니까. 그게 좀 더 다른가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최원호 감독님을 뭐 이렇게 얕보면 뭐 그런 그런 건 의미가 아니죠. 아니지만 어쨌든 더 왜냐면 대선배 그런 게 그렇죠. 류현진 선수도 완전 올림픽에서는 아기 때 모셨던 감독님이고 이러니까 그게 그냥 계속 남아 있구나. 좀 더 이제 원래 운동 선수들은 심지어 더 상명하복에 대한 이런 게 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런 게 있죠. 좀 팀이 더 이렇게 네. 좀 이렇게 하나로 뭉치는 느낌은 뭐 있겠네요. 그런 게 또 잘하는 부분으로 보고. 그럼 아쉬운 부분 또 아쉬운 부분은 아직까지도 하나 이글스는 결국 선수가 잘해야 되는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감독의 어떤 코인으로 이제 확 뒤집어서 갈 수 있는 전력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하나 이글스는 아니에요. 잘해줘야 되는 선수들이 잘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저는 최은호 감독 때랑 지금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잘해줘야 되는 선수들이 좀 부진한 게 있으니까 그 선수들이 좀 잘해줘야 김경문 감독도 작두를 탈 수 있다. 탈 게 있어야 타지. 그러니까 조금 그런 게 좀 아쉽죠. 어저께 경기에서 잔루가 그렇게 많았던 거는 페라자 선수가 있었으면 저는 조금 나아졌을 거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앞뒤로 영향 가는 그렇죠. 것도 분명 다르고. 예. 그래서 왜냐면은 나머지 선수들이 제법 출루도 해주고 안타도 쳐주고 하고 있어요. 근데 한 방 딱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이제 잔루가 이렇게 많아지고 좀 힘든 경기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2주간 김경문 감독님에 대해서 본 얘기를 해봤고 기자님은 그래도 감독도 뭐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선수들이 잘해야 된다. 올라와주면 훨씬 더 탄력을 받. 자 그리고 김서현 선수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죠. 야 이거 얘기할 거 많아요. 야마모토 폼에 빠져 있었었죠. 지난번까지만 해도 야마모토 폼에 이제 늘 거의 비슷하게 한다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퓨처스에 등판했죠. 보니까 야마모토 폼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게 저도 너무 궁금해서. 너무 궁금해서. 이거는 너무 궁금하잖아. 그치, 사실은. 김세현 선수에 대한 그런 거. 그래서 이번에는 또 좀 물어볼 사람들도 좀 다양하게 물어보고 그랬는데 일단 야마모토 폼을 또 안 한답니다. 우선은 안 한다는 거는 오피셜. 그 폼을 버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얘기할 때만 해도 야마모토 그 어떤 투구 폼에 대해서 조금 본인이 조금 투구 폼을 바꾸려는 어떤 그런 게 있었는데 쿨한 폭이라면서 야롤로. 그렇죠. 야롤로님 말씀 잘하셨네. 뭐 쿨한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버렸습니다. 다시 예전 고등학교 때 자기 좋았을 때 영상을 계속 보면서 그 폼으로 다시 이제 던진다 합니다. 지금. 근데 또 구속이 나와요. 구속은 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날에 경기에서도. 15일 경기에서 제가 지금 안에 팀한테 받은 거는 평균은 51에서 52가 나왔고 최고 구속은 안에서 찍힌 건 54까지 나왔대요. 54. 안에서 찍힌 걸로는 안에서는 54까지 나와. 조금 더 보수적일 수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투구가 과연 만족스러웠냐 코칭 스태프가 보기에 그건 또 조금 아직까지는 의문. 어떤 부분에서? 제구 부분? 아니요, 제구가 아직까지는 여전히. 그리고 그 안 좋은 그 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팔이 몸이 이렇게 돌 때 계속 크게 좀 벌어진다는 거야. 코칭 스테이 볼 때는 여전히 그게 계속 있다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저도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안하는 게 너무 이렇게 벌어지지 말고 좀 어느 정도 같이 오면서 때리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벌어지니까 제구가
왔다 갔다 하는 들쭉날쭉 하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좀 잡아야 되는 게 좀 있다라는 게 이군 사람들이. 그리고 팔 높이에 대한 이슈가 우리가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김서현 선수가 올렸다가 팔 높이를 올렸다가 내렸다. 이것도 지금은 사라진 이슈입니다. 이제는 팔 높이에 대한 어떤 그런 건 없어요. 본인이 일정하게 예전에 던졌던 각도로 던지려고 한답니다. 지금은 높이고 낮이고 뭐 이러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1년 차로 돌아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처음 순정 김서현으로 간 거야 지금은. 튜닝의 끝은 그러니까 순정이라고. 지금 유진스로 간 거야. 그러니까 저기 김서현 선수는 이 완전히 그 좋았을 때 어떤 그걸로 간 거죠. 짧은 기간에 정말 여러 가지를 다 해봤다. 그렇죠. 본인도 본인이 제일 답답했겠죠. 그러니까. 야마모토까지 갔다가 그러니까. 이제 최고로 튜닝까지 갔다가 이제 완전 순정으로 돌아갔어. 근데 왜 그렇게까지 된 건가요? 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재고 이슈 때문이죠. 뭐 좋았을 때는 결과가 좋게 나오면 자신감 있게 던지고 하니까 재고도 사는데 자기가 하던 게 재고가 갑자기 날리니까 이것 때문인가? 바꿔볼까?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좀 해보다가 그래도 내가 제일 좋았을 때 폼에서 고치는 게 조금 더 유하겠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팬들도 야마모토 선수 폼을 따라한다 그랬을 때 썩 내켜하진 않았었던 것 같은데 본인이 이제 그래도 뭐 해본다고 하니까 뭐 지켜보는 입장이었는데 그래도 뭐 구속은 잘 나오고 있고 다듬어야 되는 부분들. 근데 이군에서 볼 때는 또 조금 어쨌든 계속 뭐 벌어져 있다고 하거든요. 팔이 몸하고. 그러니까 154까지 나오는데도 실제로 보는 사람들은 볼 끝이 조금 부족한 느낌. 그래서 그거를 좀 경기를 많이 나가면서 이제 잡아갈 거다라는 게 지금 많이 뛰면서 이제는. 지금의 어떤 근데 멘탈적으로 약해 보여요? 좀 기자님이 만나보셨을 때 김서현 선수가? 원래는 강한 스타일이었죠. 러브님 말씀하신 대로 자신감 있게 얘기하고. 근데 이제 사회의 뜨거운 맛을 본 거지.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까지 넘버1이죠. 중학교 때부터 이미 엘리트로 해가지고 짝짝짝짝짝 1순위까지 딱 했으니까. 근데 이제 사회에 나오면 형들 아저씨들이랑 경쟁해야 되거든. 맞아. 자기가 동년 2004년 4년생인가요? 2004년생들 중에서는 1등이겠지. 네로라는 이제 프로의 세계에 딱 들어왔는데. 근데 여기는 84년생도 뛰고 있는 게 지금 KBO 리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1등들만 모여 있으니까 뜨거운 거죠. 제가 그랬거든요. 동네 저도 공부 되게 잘하고 말도 잘하고 이런 줄 알고 아나운서 딱 들어갔는데 뭐 말 잘하고 예쁘고 공부 잘하는 애들 모여있더라고. 세상에 몇천 명씩 모여있더라고요. 넓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러니까 전쟁터더라고. 근데 그러면서 또 배우고 다듬어지는 게 또 있을 거라고 보고 분명 저는 잘해줘서 그 김서현 선수가 이러다 보니까 계속 그 트레이드의 중심 저번에 지난주에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죠. 여기는 불가죠 사실 진짜. 그 트레이드 뭐 지명권이랑 김서현 선수 가지고 아직도 나오고 있는데 기자님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지명권을 카나에서 쇼핑하듯이 자 지명권입니다 트레이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 얘기는 한화가 트레이드를 움직이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상대팀에서 지명권에 대한 요구를 했을 수는 있다. 그래서 얘기가 제가 볼 땐 새어 나온 것 같다. 나 근데 이거는 좀 질문 안 드린 거긴 한데 그 김경환님 근데 외화를 좀 보셨잖아요. 아직은 트레이드를 좀 요청하시진 않으시나 봐요? 최신까지 제가 확인한 버전에서는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참을만 하시군요. 뭐 제가 놓쳤을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확인한 바에서는 아직까지는. 아니 근데 좀 돌아가면서 어느 정도 해주고 있기는 해요. 특히 이원석 선수도 사람 참 묘해요 그런 게 참. 바짝 들었어. 근데 그게 이제 본인들도 아는 거지. 자 그러면은 김서현 선수 얘기했으니까 김종수 선수도 좀 오랜만에 보였죠. 남자 맞아요. 김종수 선수. 퓨처스에 오랜만에 좀 봤습니다. 뭐 구속은 아직까지 좀 올라온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 있는데 김종수 선수가 우리가 뭐 하나 팬들 다 오래돼서 아시겠지만 그 150 넘는 공을 던져서 불펜에서 거의 빠른 볼 하나로 승부 보는 투수죠 사실은. 야수의 느낌으로 남자잖아요. 그래서 남자 김종수다. 그게 이득이었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 구속에 올라오진 않았다고 그러는데 하나 긍정적인 건 김서현 선수하고는 다르게 볼 끝이 조금 좋게 지금 나오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김종수 선수가. 그거는 어느 정도 구속이라는 건 또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게 있으니까 재활을 했던 선수니까 또 지금은 아직까지 확 나오긴 힘들죠.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선수가 구속은 어느 정도 올라올 텐데 지금 볼 끝이 좋게 나온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이다. 지금 컨디션을 계속 올려야 되니까 김종수 선수는 이제부터 격일제로 내보낸다 그러거든요. 왜냐면 자주는 던져야 되는데 재활을 했던 선수니까 휴식은 해줘야 돼. 그러니까 격일제로 던지고 쉬고 하면서 구속도 올리고 컨디션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종수 선수가 또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좀 반갑기도 하더라고요. 만약에 진짜 후반기에 1군에서 그 정도 퍼포먼스 보인다? 예전? 엄청 큰 도움 되는 거죠. 진짜. 이게 불펜 투수는 정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아무리 말해도 그냥 주현상 선수가 그 오버세이브 하는 게 언젠가는 좀 조금 칼날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좀 더 깔끔하게 가면 하나가 더 좋을 거예요. 이민호 선수가 조금 돌아오고 조금 그렇죠. 이제 숨통이 좀 예. 튀겠죠. 지금 이제 김규현 선수랑 그래도 한승현 선수가 해주고 있긴 한데 근데 진짜 주현 선수 볼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그런 좀 마무리다운 마무리를 보는 것 같아. 정우람 이후에 이런 말하면 조금 오반데 어. 요즘 몇 경기만 놓고 보면요 오승환 선수보다 나아요. 진짜 안정감으로 따지면은 주영선 선수가 손가락 안에 드는 것 같아. 네, 요즘 리그에서도 마무리들 진짜, 보면은 바리아 선수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요? 기자님이 우선은 전체적으로 본 얘기부터 딱 평가 한마디로 좀 이 선수를 딱 얘기해 보자면 투피치가 아니라 쓰리피치다. 다들 투피치로 알고 있지만 그쵸? 실제로는 쓰리피치다. 자 그러면은 이 선수가 사실은 되게 이슈가 됐던 건 슬라이더랑 체인지업이었죠. 그렇죠. 그럼 요 얘기를 하면서 기자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것까지 좀 얘기를 이어가 볼까요? 체인지업은 냉정하게 말해서 약해요. 체인지업은 실제로 봐도 어떤 그런 본인이 선호하는 거나 훅 가라앉는 이런 거나 봤을 때 체인지업은 좀 약해요. 직구랑 슬라이더가 두 개예요. 그 얘기 나 너무 얘기하고 싶었어. 슬라이더가 약간 짧게 꺾이는 슬라이더가 있고 길게 꺾이는 약간 슬러브 같은 슬라이더가 있어요. 본인도 이걸 알고 있다 하거든요. 이제 따고 난 다 알았지 뭐 이거니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바리아가 이 긴 슬라이더, 짧은 슬라이더까지 해서 제가 3피치라고 말하는 건데 이거를 백도어로 놓고 흘러들여 놓고 이런 식으로 컨트롤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요? 예. 긴 약간 슬러브는 백도어로 집어넣을 때 집어넣고 그다음에 긴 슬러브를 또 약간 흘러나가듯이 해서 스윙 유도하는 걸로 또 써먹고 흑빛인데 효과를 거의 4개까지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2-1, 2-2가 있는 거지. 근데 이게 과연 얼마나 길게 먹힐 것이냐 이거는 좀 변수죠. 왜? 어쨌든 분석은 다 들어가니까. 근데 분석을 해도 워낙 각도가 좋고 좋으면 알면서도 못 치는 거잖아요. 뻔히 알고 있잖아 이 선수가 뭐 던진다는 거. 과연 이게 2-1이냐 아니면 이번에 1-2냐 이렇게 하면 타자들은 헷갈리니까. 직구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직구는 힘은 있어요. 근데 구속은 아마 더 올라갈 거라고 봐. 근데 어제 던진 구속은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다 뭐 아시겠지만 4일턴이었고 이 선수가 그 전에 4일턴을 지금 던진 게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근데 평균 구속을 보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 전 경기보다. 맞아요. 4일턴의 여파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도 145대는 4 뭐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그거는 조금 여름 가면 아무래도 바리아 선수도 구속이 더 올라갈 스타일이기 때문에 한데 오늘이 사실 중요했던 거고 4일턴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이 몸이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한 회복이 이슈. 얼마나 또 빠르게 되느냐. 한화 안에서는 오늘이 바리아 선수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어요. 어때요? 이거 알아보셨어요? 오늘 그럼요. 오늘까지 체크를 했는데 이것도 오늘 바리아 선수를 체크를 했는데 다행히 괜찮다 하더라고. 4일턴을 하고 난 다음 날에도 몸이 괜찮다는 건 그래도 바리아 선수가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면서 잘 돌아줄 수 있다는 거. 오늘 이것까지 또 알아보신 거예요? 자은아 2주 만에 할 얘기가 있어? 이러는 거야. 내가 왜 없냐? 아니 그러고 보면 오늘 막 대체 외국인도 왔어. 맞아요. 하늘이 정해줬다니까요. 날짜가 아주 기가 막혔어요. 근데 하나 좀 약간 바리아 선수 관련해서 조금 숨은 에피소드까지. 바리아 선수가 이제 우리나라 오기로 결정되고 나서 다 기사도 나오고 했잖아요. 네. 외국인 선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처음에 우리나라 들어올 땐 관광 비자로 들어오고 취업 비자를 새로 받아야지 등판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수순이 그 E2 비자라 그래가지고 취업 비자는 우리나라에서 직접 못 받아요. 하루 일본을 가야 돼. 일본 국외대사관에 가서 우리나라 국외대사관에 가서 외국에서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일본이 제일 행정 처리가 잘 빠르거든요. 외국인 투수를 일본으로 출국을 시켜. 예를 들어서 오늘 17일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바리바가 17일에 왔어. 근데 18일 날 일본 출국이야. 그럼 보통 그래도 다음날 출국이니까 이제 뭐 그냥 쉬고 이럴 거 아니에요. 바리아가 나 여기서 말하는 건 손혁단장이죠. 그래서 나 캐치볼 할 곳 좀 찾아줘 이랬다는 거예요. 연습하려고? 미담이 끊이질 않잖아. 저녁에 캐치볼 하고 그 다음날 일본 가서 비자 받고 다시 컴백. 어머. 아니 우리가 찾아갔던 걸 잊지 않고 하나를 다시 선택해 준 거에 대한 첫 번째 미담이 끝나기도 전에 일본에 간 그 짧은 시간에 쉬지 않고 캐치볼까지 하고서 여기 돌아와. 바리아 나한테 뭐 하나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엄청 좋게 얘기해 주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줬다. 팬 서비스도 좋다고. 인터뷰도 뭐 잘하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뭐 완벽하네. 진짜. 여기서 계속 잘해야지. 이렇게 안에서도 기대한 바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도 좀 여쭤봤죠. 안에서 이 선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왔냐, 데리고 왔냐. 왜냐면 페냐를 어쨌든 조금 웨이버하고 데려온다는 건 페냐가 뭐 크게 아파서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사실 그때 돌아왔죠, 사실. 네, 구위가 떨어지고 이런 거였는데 페냐라는 카드를 버리고 선택한 카드이기 때문에 페냐가 로테이션 들어오는 것보다 확실하게 좋은 면모를 보여야 된다. 안에서 봤을 때는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일단 바리아가 처음에 스타트는 끊었다. 그쵸. 네. 그리고 조금 걱정했던 그 투피치가 생각보다 KBO 리그에서 지금 잘 먹히는 그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적인데. 약간 체인지업이 약한 게 좀 저가 제가 볼 때 저도 고민구 약간, 옆하지 않을까? 저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예, 그것도 예, 좋아지지 않을까? 좀 이런 이제 좋은 쪽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 있는 거죠. 체인지업까지 근데 좋으면 사실 솔직히 말하면 여기 안 오지. 원래 안 오는 거잖아. 아니 뭐 미국에 남아 있겠죠. 근데 이제 아니 근데 여기서 오히려 공기구가 착착 감기는 거야. 그러면 뭐 손가락이 짝짝 맞는 거지. 바리안도 심지어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잘하면 내년까지도 이제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해줘야죠. 아 맞아. 미국에선 직구가 좀 안 통했다. 막 이런. 실제로 여기서는 그 직구가 괜찮은 직구니까. 여기서는 그러게. 기자님도 뭐 한마디 괜찮았다. 어저께 보시면서. 다만 분석은 조금 변수다. 상대팀의 변수. 그것만 잘 또. 근데 몸 상태나 이런 것도 빠르게 회복도 잘하고 있고 정말 다행입니다. 이태양 선수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태양 선수 요즘에 인스타그램 했었었는데 인스타그램에 이제 피드도 안 올린다고 팬들이. 참 인스타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거냐. 양날의 검이죠. 몸 상태는 이제 괜찮은 거냐. 전반기에 사실 팬들은 못 볼 수도 있지. 편하게 좀 이렇게 완벽하게 좀 몸이 다 낫고 나서 돌아오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궁금하니까요. 참 아쉬운 게 이태양 선수가 작년에 참 고마운 선수 아닙니까? 작년 전반기 때. 그 역할을 지금 올해 해줬다면 정말 이 퍼즐 조각이 정말 그 비어 있는 부분. 정말 진짜 그게 이게 어떤 테트리스 이거 일자거든. 정말 그냥 빈 걸 그냥 착착착 하면서 갈 수 있는 건데. 왜냐면 똑같잖아요. 선발이 그러니까, 잠깐 빠져있기도 그게 참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팔꿈치 조금 불편한 것 때문에 조금 얼마 전에서야 이제 불펜 피칭을 시작했다 하거든요. 근데 불펜 피칭을 한 2번까지는 더 할 계획이래요. 2번은 더 실시하고 라이브까지는 따로 이제 안 하고 불펜 피칭 하면서 간략하게 타자 세우고 하고 그 다음에 2군 경기 등판 스케줄을 2번까지 하고 난 다음에 잡으려고 한다 하거든요. 불펜 피칭 2번 하고 나서 2군 스케줄 잡으려면 6월 말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볼 때. 근데 넉넉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전반기까지는 못 본다. 왜냐 전반기가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제 거의 끝나. 2주 하고 조금 하면 3연전 하면 끝나더라고. 굳이 땡겨서 이태양 선수를 무리시킬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참 이태양 선수가 돌아오면 진짜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작년에 전반기에 그 역할을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후반기에. 후반기에 맞아. 왜냐면 우리가 후반기에 또 밀어붙여야 되는. 맞아요. 한번 탁 탄력을 받아야 될 시기에 또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은서 선수, 노시환 선수 얘기 좀 해볼까요? 진짜 최은서 선수, 노시환 선수 번갈아가면서 부진하고 있는데 사실 가장 심한 거는 우리 주장님 최은성 선수죠. 아니 팬들이 농담으로 주장을 안 줘야 된다고 이 팀은. 그러니까. 주장만 되면 왜 이렇게 힘드냐. 주장 나를 줘야 돼. 아니면은 사회이사 같은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거기 간 선수한테 주래. 상무간 선수한테 주래. 오히려 그렇죠. 비대면 주장이죠. 비대면 주장을 하라. 이런 뭐 농담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선 최은성 선수부터 좀 얘기해볼까요? 아니 왜 살아났나만 아니고 살아났나 팀이나 좀 본인이 생각하는 부진의 원인이 뭘까요? 제가 핑계를 대주는 건 아닙니다. 그냥 뭐 들리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근데 모든 게 사실 핑계긴 해. 안에서 봤을 때 안에 사람들이 보기엔 자기 새끼니까 다 이렇게 우쭈쭈 하는 게 좀 있으니까. 최은성 선수는 그 저번에도 여러분이 보셔서 어느 정도 아는 분도 있을 텐데 명확한 자기의 스트라이크 존을 가지고 치는 스타일의 타자예요. 그러니까 이 존을 스트만 확실하게 자기가 스윙을 야무지게 돌리는 스트 존이 있어. 근데 올해 그게 조금 ABS 이제 오면서 사라락 컸잖아요. 아직까지 그거를 조금 잡지 못해서 어려워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4월 달에 우리가 되게 안 좋았을 때 최은성 선수도 그렇고 노시환 선수도 그렇고 요 중심 타선이 같이 훅 꺼지는 경우가 제법 있었거든요. 거의 한 달 그렇죠. 심지어 5월까지. 심지어 5월까지. 초까지. 근데 이게 서로한테 부담이야. 왜냐면 한 명이라도 잘하면 조금 내가 그래. 그래도 시환이가 하니까. 그래. 그래도 은성이 형이 하니까.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저 형도? 쟤도? 약간 이렇게 지금 너도? 되면서 나도? 그러면 솔직히 더 위로하지 않아? 야 나도 안 되는데 너도 안 되는데 나 혼자 욕먹진 않겠구나? 참 웃픈데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페라자까지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투수들이 누구한테 집중 견제를 가겠어. 둘이지 뭐. 게다가 왜냐면 하나가 그렇다고 선두타자 1, 2번이 압도적으로 출루율이 잘 나오면서 득점권이 많이 나온다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3, 4, 5번까지 집중 견제가 가니까 이 중심 타선들이 타율 반등의 계기가 조금
더 잘 안 어려운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정말 최은성밖에 없어, 노시환밖에 없어서 그걸 음. 또 최은성 선수가 어느 정도 나눠주고 그걸 또 안치홍 선수까지 맞아요. 나눠주라고 했었는데 언젠간 요 퍼즐이 좀 맞춰지는 순간이 오겠죠, 올 시즌 끝날 때까지? 안에서도 왜냐면 이제 안에서 오늘 들은 얘기는 뭐냐, 이 대체 외인 와이스 선수까지 왔잖아요. 네. 이제는 이 타자 중심 타자가 마지막 퍼즐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정말 진짜 요것만 조금만 네, 진짜 네. 힘을, 그러니까 저희가 타격이 좋은 팀은 아니죠. 뭐 기아 같은 팀이야 진짜 타격의 팀이라고 네,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요 세 명은 좀 어느 정도 좀 해줘야. 맞아요. 왜냐면 요즘에 정말 나머지 타선들이 조금 돌아가면서 쳐요. 네. 옛날하고 달라. 그리고 기아는 예를 들면 나성범 선수를 막 6번 7번에 넣었다가 막 이런 여유가 있잖아. 거기는 그렇지. 그래도 대체제를 통해서 할 때 기회 비용이 좀 낮아 보이잖아. 근데 하나는 기회 비용이 너무 커요. 그렇죠. 만약에 최은성과 노시환을 7, 8번으로 내려, 그럼 3, 4번에 누굴 넣어야 되잖아. 그랬을 때 이게 명확하게 이 둘을 내린 것보다 나은 선택인가? 라는 확신이 잘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경기에 좀 테이블 세터진을 두껍게 세우면서 라인업 변경을 좀 했죠.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어저께 근데 그러니까 또 딱 생각했던 그 장면이 나오죠. 해결은 똑같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해결사가 없다 보니까. 근데 또 그걸 보니까 또 막상 그렇게 넣어라 했는데 그 경기를 보시니까 또 몇몇 팬들은 또 요거는 약간 요런 또 생각이 나는 거지. 그래서 감독님도 어려우실 것 같아요. 다른 팀이면은 야 너 좀 쉬어. 근데 나도 그 생각하거든요. 아니 이렇게 안 좋으면 차라리 빼는 게 낫고 다른 선수 넣는 게 낫지 않나? 근데 쉬운 선택은 참 아닐 것 같긴 해. 살아나기를 바라야 되는 걸 기다린다는 건 답답하긴 한데 우리가 이제 되게 우리가 제3자 팬이니까 내려라, 좀 쉬게 줘라. 이게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카드를 맞춰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선 또 달라질 수가 있어. 맞아. 어쨌든 뭐 하루는 쉬었는데 다행히 팀은 이겼고, 그럼 노시환 선수는 좀 뭐 돌아왔는데 왜 이렇게 노시환 선수도 왔다 갔다 하는 걸까요? 노시환 선수도 뭐 최은성 선수랑 뭐 비슷한 건데, 노시환 선수는 더군다나 홈런은 또 어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요. 근데 에버리지를 처음에 정말 심각했거든요. 좀 4월 5월에? 좀 그래도 최성선보다 지금 그래도 이 좀 쉬던 시간이 있어. 5월 말부터 이 6월까지 하면서 좀 연속 홈런도 좀 치고 연속 홈런 치고 몰아치기로 안타 막 3안타씩 치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타율 봤을 땐. 네. 그래도 최은성 선수보다는 조금 노시환 선수가 존에 대한 걸 감을 잡은 거 아닌가. 그거죠.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이건 저만의 의견이거든요. 네. 아내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 네. 눕는 거에 대한 그 강박. 벗어나자. 그 얘기 팬들도 좀 하고 있어. 벗어나자. 진짜로. 이제 눕는 걸로 보여줄 만큼 보여줬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강박 벗어나고 조금 에버리지 올리면서 매 경기 홈런 스윙을 해야 된다는 법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파워가 있는 선수기 때문에 잘 맞추기만 해도 손은 홈런 나올 거라 보거든요. 오히려 에버리지가 지금보다 더 올라가면 그 눕는 멋있는 폼도 나중에 더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해요. 약간 그거에 대해서 기자님은 제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경문 감독님은 어떠세요? 이 두 선수 보시면서. 김경문 감독님은 좀 미는 스타일이죠. 확실한 에버리지가 있는 타자들을 좀 믿으면서 가시는 좀 야구를 원래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확실한 대체제도 아직까지 감독님이 보기엔 보이지 않고, 김태현 선수가 조금 그런 느낌을 좀 줬었는데 조금 요즘에 김태현 선수가 그걸 온전히 받을 만큼의 아직 그 부담감과 프레셔를 이겨낼 만한 그 연차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시즌을 다 본 적이 없죠, 사실은. 그죠? 김태현 선수가 그렇게 평균을 보여줬던 시즌이. 제발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요번 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 진짜 제발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나도 마음이 아파. 뭐라 그러면서도 어쨌든 내 선수인데 살아나서 또 즐겁게 좀 또 예전처럼 막 최은성 왔을 때 좋았잖아요, 우리 팬들. 그러니까 이 주장까지 하면서 이게 왜냐면 주장을 시키면 사실 주장은 2배로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최은성 선수가 지금 주장하면서 더 주장 약간 떼버릴까봐 프레셔를 느끼고 있으니까 그게 좀 그렇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화이팅. 다음 주부터 조금씩 잘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아무래도 또 2루타 치고 이런 거 보면 점수가 크거나 이럴 때 좀 친다? 진짜 부담 때문이기도 한가? 막 이런 생각도 좀 하기는 해요. 90억 있잖아, 한 잔에 은성이. 한 잔 먹고 풀어. 그래, 한 잔 하고 하나 파이팅 제가 하자. 응원의 말만 한마디 더 하면 에이징 커브는 아닌 것 같다. 에이징 커브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얘기 좀 나오고 있는 다. 에이징 커브는 아닌 것 같다. 기자님이 탁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정은원 선수 상무 합격했다고요? 생일이 아주 정자로 박혀 있더라고요. 요즘에 그거 파악하는 거 뭐 일도 아니니까.
근데 요즘에 퓨처스에서 2루로 나오고 있어요? 네. 외야를 이제는 거의 안 한다네요. 뭐 근데 사실 현장에서 거의 안 한다는 말은 아예 안 한다? 아예 안 한다는 거죠. 지금 뉘앙스에서는. 네. 본인이 워낙 지금 2루로 나가는 걸 좀 편해하고 내일이 실기 테스트 아마 큰 그런 게 없는 한 아마 합격할 거예요. 정은호 선수 정도는. 근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감독님하고 현장도 좀 얘기 나눠봐야 되는데 뭐 상무 가는 선택을 하겠죠. 다만 이제 김경문 감독님이 좀 은원이 다시 좀 보자라고 하면 이제 1군에 다시 올라갈 수는 있는데 현 상황에서는 상무행이 굉장히 유력하다. 그러면 이제 오면은 외야 포지션은 거의 안 보겠구나. 외야는 아마 당분간은 그럴 것 같은데요. 왜냐면 2군에서 거의 안 하고 있다니까. 사실 김태현 선수도 김경문 감독님이 돌아오셔서 한 번 정도 나갔죠. 이제 그게 포지션이 좀 꼬여서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웬만하면은 내야 외야 경험 안 시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나가 있어서 라고 하고 라인업을 봤더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더라고요. 아마 이제 그거는 좀 정리가 확실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준이 승주도 붙었어요. 한승주 선수도 붙었어요. 가요. 정은원 선수 올 시즌 또 계속 군대 좀 미루면서 좀 살아나려고 노력했는데 좀 아쉽다. 본인 나름대로 승부수였는데 그니까요. 조금 아쉽죠. 근데 하나 정은원 선수 개인적인 차원에서 희망적인 건 이 선수가 굉장히 어려서부터 일수를 빨리 채웠거든요. 군대를 갔다 와서도 꽤 빨리 와요. FA가. 그러니까 아직 어리잖아. 근데 FA가 빨리 오는 게 우리한테 좋은 건가? 그러네요. 동기부여가 그만큼 바싹 온다는 거지. 유로결 선수 얘기 좀 해볼게요. 좀 더 김경문 감독님이 가장 크게 얘기했던 게 유로결 선수 다들 깜짝 놀랐죠. 저는 진짜 의외였어요. 사실. 김경문의 남자다. 그날 난리 났잖아. 야수를 잘 키우는 김경문 감독이 선택한 남자? 유로결이래 막. 난리 났거든. 막. 얘 누가 되는 거냐 도대체. 약간의 기자들 사이에서 여담인데 김경문 감독님이 그 농담 예전부터 보면 좀 탈이 좋은 선수를 선호하신다는 뭐 이런 그런 농담 아닌 농담이 좀 있어요. 그거 뭐 그 장진혁? 그냥 처음에 유로결과 장진혁을 다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대하시는 게 좀 있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 의견이 좀 있었던 게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유로결 선수가 근데 그날 첫날 안타 하나 쳤단 말이에요. 근데 왜 선택하신 거예요? 외야에 있어서 일단 김경문 감독님은 그래도 어느 정도 피지컬적인 면. 그다음에 얘기를 하셨겠죠 코치진들하고. 본인이 봤을 때는 그래도 내가 봤을 땐 그래도 어느 정도 이름을 들어본 그 전에 파악적으로 봤을 때. 했었고. 왜냐면 뭐 개명을 했다 해도 이제 그 변노요 뭐 했었기도 했었으니까. 그 정도는 아니까 또. 그러니까. 그런 거 있었을 때 봤을 때 유로결 선택했는데 본인은 또 안타도 쳤고 그 다음에도 괜찮게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내려보낼 때도 직접 불러서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렇게 동네방네 인터뷰 크게 해놓고 내려보내가지고 우리가 야 무슨 일이야 막. 아니 근데 내가 이제 덧붙이자면 팬들 의견을 더 얘기해보자면 저희가 봤었던 유로결 선수가 1군에 있었던 것 중에 가장 잘했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 입장에서는 안타도 좀 쳤고 그래서 조금 더 있을 건가 봐 했는데 말소가 됐어요. 김강민 선수가 콜업됐죠. 그러니까요. 어쨌든 외야는 김강민 선수는 또 그때 사고 때문에 김경문 감독이 못 받고 좀 보고 싶어 해서 김강민 선수가 어쨌든 본인이 오랫동안 본 선수니까 좀 보고 싶어 하고 이제 시즌 약간 투 같은 느낌인 거죠. 그 전에가 이제 유로결 장진혁 선수 이렇게 봤다면 지금 이제 이원석 김강민 선수로 좀 이렇게 시즌이 넘어간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제가 보기엔 이원석 선수가 김경문 감독이 굉장히 선호한 스타일이에요. 발도 빠르고 중견 수비도 어느 정도 보고. 한화에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발 빠른 선수 거의 없거든요 지금. 왜 그럴까요? 다 젊은데. 그러니까요. 이거 발이 빠른 거 같은데 느려. 다 비슷해. 다 비슷해. 유현 선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원석 선수가 조금 김경문 감독님이 보시기에는 원하는 야구 스타일에 좀 적합한 선수죠. 근데 또 이원석 선수가 또 좀 해. 또 좀. 그래서 진짜 그럼 바뀌었나? 김경문 감독의 남자는 이원석? 이번 주 꿀잼이라니까. 지금 누가 남자인지 계속 그러니까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선은 유로결 선수 그래도 그럼 직접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내려보낸 거예요? 너 다시 기회 준다. 로결아, 너 잘했다. 너 다시 기회 줄 거다. 다만 뭐 지금 팀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 해야 되니까 너 다시 기회 줄 거니까 잘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근데 그런 말 하지 않은 거 1군 감독이 그런 말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1군 감독이 그런 말. 더군다나 나이가 좀 있으신 감독님들은 그런 말 안 하죠. 굳이 내가 뭐 그런 말 내가 내려보내겠다는. 내가 왜? 그러면서
근데 내가 내려버린다는데 뭐 감독님이 네. 진짜 많이 달라지신 그런 것 걸로 같아요. 봤을 때는 확실히 달라지셨구나. 아니 약간 심지어 싶지. 이렇게 주전으로 나가지 않는 선수들에게도 일일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현빈아 그렇죠. 너도 나갈 거야. 준비 항상 하고 있어.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인터뷰 스킬이 참 좋으시네요. 뭐 베테랑은 괜히 베테랑이 아니죠. 확실히 선수 기도 딱 인터뷰로 살려주시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 되게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르게 선수 잘했어요. 저희가 기대했던 거보다도 뭐 기대를 안 했다는 건 아닌데 아무튼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소고기 좋아요님 111개 선물 감사합니다. 소고기 좋아요님이 이번 이글스 유튜브 보니까 훈련하는 선수들 찾아가서 파이팅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거 봤어요. 같이 막 웃으면서 막 하시더라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팬분들의 어떤 그 걱정과 우려 있었잖아요. 이게 긍정적인 그 메시지로 구단에 들어간 것 같아. 네, 제가 볼 때 이거에 관련된 얘기가 분명히 감독님한테도 있었을 거예요. 그게 어떤 감독님의 변화에 있어서도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네. 플러스 좀 떨어져 계시면서 야구를 좀 그렇죠. 그리워하는 마음도 있으셨을 거고, 그러면서 또 멀리서 사람이 떨어져 있을 때 안 보이던 게 보이기도 하잖아요. 저는 그런 면도, 그리고 또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되시면서 또 유해진 면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현장으로 다시 못 올 줄 알았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본인의 수건 사업을 여기서 하시겠다고 선언까지 했기 때문에. 제발. 산체스 선수가 부상으로 말소가 됐습니다. 두 번째 말소죠. 뭐 감독님 우선 지켜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원래 요때 대본을 들을 때는 새 외국인은 구할 건지 이렇게 됐는데, 오늘 대체 외국인 선수가 발표가 됐죠. 라이언 와이스. 계약 기간 6주. 요거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우선 계약금 12,000달러, 연봉 48,000달러, 인센티브 40,000달러에서 총액 10,000,000달러 이렇게 됐는데, 이 대체 외국인을 기아가 먼저 좀 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요 대체 외국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뭐 6주만 써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기아의 어떤 계약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좀 헷갈릴 수 있죠, 여러분. 네. 올해부터 뭐 단기 대체 외인 선수 제도가 도입된 건 다들 아실 거고, 관련 단기 대체 외인 선수는 뭐냐? 어떤 선수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한화 산체 선수가 아직 아파요. 6주 이상의 진단이 나와. 부상자 명단에 올려. 6주 동안의 공백이 발생하잖아요. 6주 동안 쓸 수 있는 대체 선수를, 단기 대체 선수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럼 6주 이상은 못 써요? 그거는 계약에 따라 다른데, 그 계약에 대한 그 특약이 이제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게 관건인 건데, 뭐 타팀 얘기니까 굳이 뭐 하진 않겠고요. 하나는 6주에 대한 계약만 지금 한 거예요. 라이언 와이스 선수하고 우선 6주 계약에 대한 계약만 해서 지금 금액으로 라이언 와이스를 데려온 거고, 만약에 6주가 이제부터 들어가죠. 6주 뒤에 라이언 와이스 선수랑 계속 간다. 그러면 계약을 새로 해야 됩니다. 재계약을 하면서. 요거는 딱 6주 그렇죠. 동안의 계약인 거고. 그렇게 될 경우엔 산체 선수하고는 이제 빠이빠이 하는 거고. 그런데 여전히 아직 6주란 기간이 지금부터 6주를 계산해도 8월 15일 전까지 안 걸치거든요. 8월 15일까지. 그러니까 그것도 말씀해 주죠. 네. 8월 15일 그 얘기도. 외인 교체에 대한 그 거의 마감 시한이죠. 8월 15일까지 외인을 교체해야 그 외인이 포스트 시즌에 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쵸. 8월 16일에 바꾸면 그 선수는 포스트 시즌에 못 나갑니다. 근데 이제 8월 15일 전까지만 교체를 하면 또 가을에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뭐냐? 와이스가 만약에 생각보다 별로야. 6주 동안 썼는데. 그러면 와이스 선수랑도 빠이빠이 하고, 아예 산체스 선수도 만약에 계속 좀 아프대. 그러면 전혀 새로운 선수로 또 교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괜찮다. 네. 사실 이게 카드가 되게 걱정이었거든요. 왜냐면 페라드 선수가 건강하게 돌아오면 괜찮은데, 남은 마지막 한 장을 되게 쉽게 쓰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구단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근데 대체 외국인이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왔어요. 원래 요 이유가 뭘까요? 조금 여러 운도 좋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스카우트 팀이 개 고생을 했어요, 진짜. 여기 뭐 미국 있다가 그다음에 또 여기 독립리그 봤다가, 미국은 또 돌아다녀야 되는 동선이 엄청 복잡하거든요. 근데 봤다가 또 마이너 봤다가 뭐 여기 독립리그 이쪽 아시아도 봤다가 이러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전에 이제 페냐 선수 어떤 그 이슈 교체 때문에 알아볼 때 명단을 이미 많이 리스트업을 해놨고, 그 과정에서 그 바리아 선수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왜냐면 그때 리스트업을 할 때는 단기 대체 선수를 우선적으로 이제 리스트업을 한 거예요. 그때도? 네, 왜냐면 완전 교체를 할 만한 급의 선수는 본인들이 봤을 때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그때 본 거야. 한화 안에서는. 근데
갑자기 바리아가 나온 거예요. 바리아는 본인들이 또 워낙 데려오고 싶었던 카드고 하니까 오케이 바리아 가 하면서 바리아는 완전 교체로 영입. 근데 그 전에 대체 외인을 구했던 리스트가 있을 거 남아 아닙니까?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을 보고 있었는데 그 한 명한테 메이저리그 팀이 붙었어. 그래서 그 한 명은 메이저리그로 갔습니다. 근데 그 선수도 미국 독립리그에 있던 선수예요. 근데 또 한 명을 봤어. 그 한 명이 와이트 선수거든요. 네. 근데 또 메이저리그가 붙었어. 메이저리그 팀이. 근데 와이트 선수는 하나를 선택한 거죠. 그럴 수가 있나? 메이저리그의 콜이 또 워낙 또 별로였다는 얘기가 있고 하나 이글스에서 할 때는 또 와이트 선수가 본인이 조금 바운드 업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고 좀 생각도 하고. 양키스가 붙었는데 우리가 이겼다는 소리가 그거는 모르겠어요. 한화 그거는 이글스 확실한 건지 모르겠어. 한화 이글스의 위상이 양키스를 이긴다는 거야 지금? 나 이거 진짜 막 바리아도 와 있대 막 이러면서 소문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 바리야? 그러네 갑자기. 야, 거기 맨날 매진된대. 야 거기 가면 난리나. 야 거기 류현진도 있는데야 막 이러면서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어쨌든 뭐 오퍼에서 뭐 조금 더 하나가 뭐 빨랐던 것도 있고, 근데 빠르다고 무조건 오지 않거든요. 그럼요. 왜냐면 에이전트가 재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독립리그 선수니까 이제 짝 찍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 일사천리로 된단 말이에요. 독립리그는 뭐 에이전트가 어디 가서 풀어달라 뭐 어쩌다 뭐 이런 것도 작업이 거의 없으니까 바로 온 거죠. 요 얘기도 있는데 어느 시기가 되면 좀 외국인들이 좀 더 풀려질까요? 뭐 다 아시겠지만 뭐 7월이 되면 그 옵트아웃 하면서 나가는 이제 선수들이 좀 있거든요. 메이저리그 시장에. 근데 뭐 제가 한 2년 전부터 얘기했지만 메이저리그도 지금 안 좋아요, 시장이. 그러니까 그 얘기가 몇 년째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구단 이제 나가게 되는 선수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7월, 8월에 조금 좋은 선수가 나온다는 말이 일반론적이죠. 근데 요즘에는 메이저리그에서 돌고 있는 썰인데 관계자들한테 피치 클락을 메이저리그가 지금 굉장히 빡세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빨리빨리 던져야 되고 어떤 그런 템포나 이런 게 굉장히 빨라져서 투수들의 부상이 조금 더 많아졌다라는 썰이 있어요. 메이저리그 관계자들 사이에서. 때문에 부상자가 많아서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독립리그고 어디 뭐 남미고 아시아고 유망주나 조금 괜찮은 선수들을 다 끌어모으고 있다. 투수들을 특히. 그렇기 때문에 7, 8월에도 좋은 선수가 많이는 안 나올 것이다 라는 게 국내 스카우트진이 지금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죠. 피치클락이 그런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도 좀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선 인정하기 싫어하지. 그런 게 있구나. 뭐 그냥 썰이죠, 썰. 그들만의 썰.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러면은 요 선수에 대해서 아직 정보가 그리 많진 않지만 그래도 기자님이 좀 알아오신 거에 대한 뭐 평가 어떤 선수다. 뭐 일단 공격적인 피칭을 한다는데 스트라이크 존을 좀 꽂아 놓는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구속은 91에서 93마일 정도까지가 평균 구속인 것 같아. 직구는 우한 정통파고 즐겨 쓰는 변화구는 커브야. 이게 지금 포인트거든요. 한화에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ABS에 그렇죠. 좀 최적화된 투수일 수 있다. ABS 높은 존을 좀 맛있게 공략할 수 있는 커브를 던지는 투수. 게다가 빠른 볼. 제일 빠른 공은 한 150 그래도 한 4마일 정도까지라고 하니까 그러면 한 152, 3 정도거든요. 뭐 국내에서는 그러면 좀 괜찮으니까. 어쨌든 평균 구속도 어느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ABS를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게다가 대만 푸방 가디언스에서 대만 야구도 했다. 아시아 야구도 했다. 여러 가지 이점으로 봤을 때 지금 제일 적합하다. 현장에서도 김병문 감독이야 투수 코칭 스태프도 이 정도면 괜찮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잘했으면 좋겠어요. 6주가 짧다면 짧고 길면 긴데 사실 야구판에서는 되게 긴 시간이잖아요. 길죠. 진짜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산체스가 좀 동기부여도 될 거고 만약에 그러니까. 잘하면. 페라자 선수는 지금 어쨌든 일단 다시 치료를 하고 있으면서 재활을 이제 막바지로 들어갔는데 좌타로 칠 땐 통증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투수 상대로 할 땐 페라자 선수는 이제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야. 근데 이 선수가 스위치 타자지 않습니까? 네. 그 좌완을 상대할 때 우타자로 들어가잖아. 근데 우타로 칠 때는 조금 목 쪽에 통증이 있대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티베팅을 하면서 잡아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통증을 좀 감수하고 나면 요 오른쪽으로 칠 때 떨어지고 나면 그때 2군 스케줄. 아쉽네. 자 그러면은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왼쪽이었나요? 아니요. 좌타로 칠 때는 괜찮은데 이제 우타로 칠 때 티베팅 한다고 왼손 투수를 상대할 때 좀 고통이 있어서 그거를 좀 잠재운 다음에 2군 스케줄을 잡을 것이다 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버전입니다.
그러면은 언제 돌아오겠다 그 얘기는 정확하게 좀 들을 수 그건 있는 아직 장담 거예요. 못 하더라고요. 네. 거기서도. 네. 왜냐면 통증이 그래서 제가 그럼 아예 그냥 좌타로만 치면 안 되나요? 약간 물어봤었는데 아니 좌타로 칠 때 실제로 또 성적도 좋고 하니까 근데 그거는 또 선수 본인이 또 약간 선택하는 게 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잡고 2군 스케줄 하니까 빠르면 전반기 막판에 될까? 약간 막판에는 그래도 볼 수 있나? 왜냐면 페라자 선수는 빨리 오면 빨리 올수록 좋은 케이스니까. 그쵸. 네. 근데 이제 전반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안에 볼 수 있냐 이제 팬들은 가장 그게 궁금했는데 통증만 만약에 잡히면 당장 이번 주도 가능하겠죠. 네. 어제까지 버전으로는 아직까지는 통증이 조금 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페라자 선수의 소식이었습니다.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얼른 오세요. 다음 주 주말 콜업 이야기도 그럴 있다던데. 수도 있겠죠. 진짜로 통증이 없으면. 그러니까 지금은 통증을 잡고 있는 거니까 그게 뭐 금방이라도 사라지면 뭐 언제든 콜업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아직은 조금 있다. 일단 티베팅을 하고 있는 단계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